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김정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13년도 넷마블에서 레이븐을 제작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제 강사고요. 제 그림의 경우가 대부분 몬스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갑주 그리고 갑옷을 입은 캐릭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렸을 적에 중세 갑옷을 고증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렸다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조금 갑옷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좀 더 여기에 맞춰주고 하면서 고증의 갑옷을 좀 더 많이 대입하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고대부터 십작은 전쟁 이후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맥락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갑옷을 첫 시작을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면 고대 마케네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옷의 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드럼통을 약간 층층층층 쌓인 버전으로 갑옷의 형태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신을 막아준다라는 느낌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체 구간에는 정강이, 발, 이 구간에는 보호대가 없다라는 게 역사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된 경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때는 전차로 몰면서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은 충분히 이런 전차가 공격을 한다 하면 하체는 다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서 온몸을 덮는 방식으로 이렇게 갑옷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폴리스 중심의 군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재 자체가 이제 청동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저렇게 온 몸을 막을 정도로 많은 양이 투입이 안 되겠죠. 5, 6세기경 스파르타 갑주는 몸통을 막는 갑주를 사용하진 않았고, 투구라, 정강이, 그리고 반패, 창, 이 정도로 이제 제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알아야 할 건, 이 역사도 역사지만 이제 갑옷의 발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지금 갑옷이 전체적으로 막아주긴 했지만 일단 따로 움직인다 했을 적에 굉장히 크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뭔가 든다거나 그리고 걷거나 뛰거나 할 적에 불편함이 없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옷이 사람한테 최적화 시키면서 발전해 나갔는가, 그걸 알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구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거죠. 눈매는 드러내고 콧대를 막아내고 그리고 볼 쪽을 막아내는 디자인입니다. 바로 코린트 C 투구입니다. 이 코린트 C 투구 같은 경우에는 청동 하나로 제작이 들어갔는데, 방어력은 좋으나 통짜라서 목에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통풍도 안 되고 귀도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귀가 또 잘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열기도 빠지지 않아서 전쟁 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오면서 이제 갑옷의 형식이 약간의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잘 알고 있는 로마 갑옷 중에 이쪽을 복근까지 넣어서 디자인 갑옷이 그리스와 로마의 무스쿨라타가 대표적이겠죠. 딱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거 로마다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갑옷 같은 경우엔 단점이 있겠죠. 자, 몸통에 수그린다거나 뭔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면 저 갑옷이 통짜이다 보니까. 그리고 투구가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통짜인 투구가 이제 파츠별로 나눠지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장식을 달기 시작하죠. 로마군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적군의 디자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거 괜찮은데? 야, 저거 우리 걸로 만들자, 그냥 바로 습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군들의 갑옷 의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무스쿨라타를 지나 바로 로리카 하마타, 바로 이때부터 체인 아머가 이제 보급화하기 시작합니다. 체인 아머의 장점은 굉장히 무겁지만 통풍이 잘 되고 유연해서 입기도 편하고 매우 편하다. 실전에서는 찌르기와 막기 위해 굉장히 촘촘했고 주력 갑옷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마타를 지나 이제 로마 마판에는 이 로리카 세그 타타, 이제 여기서부터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보던 갑옷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청동이 아니라 이제 철로 제작을 했고, 겹겹 얇은 판으로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낸 방식, 이게 세그멘타타입니다. 하지만 이 세그멘타타도 제작하고 나서 1세기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의 상징이긴 하지만 하바타만큼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가부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방적 세체가 강한 러멜러 아머나 롤리카 스쿠마타를 사용하였다. 러멜러 아머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갑옷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는 찰갑으로 여기를 보호해주는 방식을 추구한다면 여기는 아직도 체인 아머로 여기를 보호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찰갑 방식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적용을 시키면서 디자인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갑옷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달라진 느낌 조금 보이시나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위와 싸운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조금 추위와 싸운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건 바로 기후 조건입니다. 좀 이거 보면 깔깔이가 생각이 나죠.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건 이제 패딩 아머, 그리고 찰갑 계열 쪽보다는 체인 아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체인 아머의 디자인으로 많이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바이킹들의 활약과 그 연장선상에서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에 이주한 노르만족들이 체인메일을 특히 애용하고 서유럽의 군사 문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기병이나 후스칼, 태인 같은 전문 엘리트 직업, 투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수부대들은 체인 아머와 함께 이런 식으로 착용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 아머나 멜 아머는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십자군 정세 때 입었던 방식이 이제 여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원정단 갑옷입니다. 체인 아머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이때만 해도 아마 그거를 생각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슬람 국가의 날씨를 아직 생각 못하고 바로 원단에 나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갑옷을 입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100년 뒤에는 살짝 달라지죠. 바로 흰색 천을 입게 됩니다. 이때 아랍 국가 이슬람 쪽은 어쨌든 더위 자체가 제일 문제였고, 밤에는 추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입는 방식이 이렇게 안에는 패딩식의 옷을, 두꺼운 천들을 입고 그 위에 가죽을 입고, 그 다음에 체인 아머를 입은 다음에 흰색 천으로 한 번 더 입습니다. 그리고 투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조금 모자 형식의 투구였다가 그리스 갑옷의 투구 방식인 코린트식 투구 느낌이 조금 들죠. 이거 얘기할 적에 그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슬람 무기가 10m라는 곡검으로 철제까지 자른다 해서 이제 갑옷이 조금 변경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슬람은 유럽과 똑같이 직검을 사용했습니다. 곡검은 그럼 누가 사용했느냐? 바로 몽골족입니다. 몽골족이 이때 쳐들어와요. 이때 당시가 1241년도입니다. 이때 폴란드로 쳐들어와요, 몽골군은.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곡검은 이슬람이 아니라 바로 몽골족입니다. 근데 이 직검과 곡검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겠죠. 직검은 때린다는 개념이 강하다면 곡검은 벤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체인 아머로만 이루어진 갑옷은 조금 상대하기가 버겁겠죠. 이제 트랜지셔널 아머 시대입니다. 14세기 중반의 무장입니다. 위에 아까 십자군 전쟁 때랑 완전 다르죠, 갑옷 스타일이. 체인 아머는 그대로고요. 체인 아머로만 이루어진, 그리고 천만 위에 올라가진 느낌이 이제는 장갑, 팔꿈치, 어깨 보호대, 무릎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츠가 더 붙어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구의 형식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의 통짜로. 대신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디자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검은 벤다라는 느낌보다는 내려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이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껴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구 형식이 좀 더 솟아오른 방식으로 디자인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세기 후반 때는 이제 갑옷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옷의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몸통 방어를 위해 프링건딘이나 코트 오브 플레이트, 코트 위에 플레이트를 입는 방식을 사용해 왔던 것에 대해 플레이트 흉갑이 등장하여 전체적으로 방어력에 큰 진전을 얻게 되었으며, 하지만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틈이 많고, 안 그래도 내갑이랑 사슬갑옷 위에 판금이 더 붙여진 상태라 무게 또한 무거운 게 단점. 그래서 이거를 무게를 줄이고자 이때 갬비슨도 같이 착용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사람 혼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플레이트 아머 쪽은 이제 사람이 이제 2명 정도 더 붙어야지 입을 수 있다. 비 오는 진흙투성이 때는 이런 플레이트 아머를 입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14세기 중반의 의상을 위주로 입고 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트 아머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밀라노 아니면 고딕 양식의 플레이트 아머를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갑옷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멋있다라고 인정한 갑옷은 밀라노랑 고딕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밀라노 양식입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대규모 갑옷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디자인과 제작 기술에 모든 전 유럽을 선도했으며 밀라노에서 만들어낸 역작이 바로 이 밀라노 양식 플레이트 아머이다. 자, 보완한 부분 첫 번째, 이 넓은 판 정도 되지만 여기가 개량화가 됐고 안하의 통짜죠. 이 고개 조금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벨트로 고정시켜서 조금 움직임 편리하게 해줬고 이 겨드랑이 보호대 대신에 큰 판으로 여기 디자인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두꺼운 재질이었다가 이때는 경량화 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어를 위주로 좀 더 디자인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딕 양식은 어떠냐? 고딕 양식은 대체적으로 완전한 방어력보다는 활동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면 위에 얼굴 가리는 투구에 여기 부분에 자 고정핀으로 부착. 아까 위에 보면 가죽 벨트로 고정을 시켰는데 여기는 그냥 쇠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보호대는 없죠. 단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팔 관절에 이탈리식처럼 여기 고정시키는 방식이 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처리하게 되면요 조금 움직이기가 편리하게 돼요. 팔을 굽힌 상태로 옆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비드칭이죠. 자, 이렇게 디자인된 경우가 뭐냐면요 이때 승마 경기가 있습니다. 렌스를 여기다 걸고 방패를 들고 그걸 하는 디자인으로 많이 디자인 적용된 케이스라고 본다면 여기는 그것보다는 약간 좌우 대칭을 하면서 편리성을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디자인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거의 진짜 양대 3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라노 양식과 고딕 양식. 그리고 이건 좀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폴란드 기마병 갑옷입니다. 윙드 후사르. 특이하게 생겼지만 멋있다고 생각한 갑옷은 이 윙드 후사르거든요. 날개 장식이 이때 들어가면서 갑옷 디자인도 위에 부분을 방어하는 갑옷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스틴 갑옷. 바로 이 갑옷이 밀라노 양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세 서유럽에서 난전인 모의전 전이로 치른 기사의 기량을 겨루는 마상시합. 그래서 마상시합 때 이런 창 렌스, 나무로 만들어진 창 렌스에 여기에 꽂히게 이제 여기 아머를 이제 주스틴 갑옷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성한 갑옷 디자인이 원래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의 통짜로 바꾼 게 바로 밀라노 양식입니다. 그리고 맥시밀리언 아머. 16세기 초 독일 양식의 판금 갑옷의 한 갈래로 이제 여기서 고딕 양식만 보더라도 장식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찌 보면 밍숭맹숭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디자인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금 갑옷의 특징은 바로 요철, 플리팅이 잡혀있다는 점입니다. 얇은 판금에 구조적인 강성을 주어 조금이라도 더 강한 방어력을 낼 수 있게 해줬고 주름 잡힌 부분을 따라 칼끝이 미끄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 적의 공격을 흘리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갑옷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다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그렇게. 여기서 갑옷 디자인을 둥근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직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둥근 형태로만 만들었을까요? 하나는 이렇게 판 준비,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판.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철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봤습니다. 올렸더니 여기는 이렇게 휘어져서 구부러지는 거에 비해 이렇게 만들어진 철판은 그 무게를 충분히 지탱했습니다. 같은 재질과 같은 무게여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제작했을 적에 보다 더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반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패도 마찬가지로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반패를 보게 되면 조금 휘어져 있죠. 단면 자체가 최대한 휘어지는 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15세기 때는 이제 플레이트 아머가 많이 발전했고 이제 많이 유럽 국가를 유행을 타게 만들었다. 그리고 16세기 때부터 이제 갑옷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금 세락의 길을 조금 걷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디자인이 이제 조금씩 경량화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세기 갑옷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기 자체가 둔기, 사람이 내려 찍거나 활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바로 화약을 사용한
화승총이 이제 보급으로 이제 갑옷은 이제 반탄 갑옷 위주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헤비해지거나 급소만 지키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용된 방식이 이제 파이크 참병이 착용한 파이크맨 아머입니다. 말에 타지 않으므로 이 사타구니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특징이면서 투구나 암, 하네스 등 사정이나 취향에 따라 다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투구, 앞면을 가리는 투구의 방식이 조금 오픈이 됩니다. 전투에서 많이 싸우는 군인들은 어떤 의상이었냐? 바로 이때부터 조금 이제 패딩 아머나 의상 자체가 천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총기 사용으로 진짜 이 갑옷도 뚫리니 갑옷의 의미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반탄 위주로 작업이 되면서 진짜 헤비하게 두꺼워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플레이트 아머의 형식은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신 여기가 조금 특이하죠. 여기가 일단 내렸을 적에도 움직이기 편하지만 스마일스 쪽에도 여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디자인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15세기의 그 특징은 영향은 남아있지만 남아있던 방식은 바로 이거겠죠.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논다. 이때는 흉통과 이 무릎 보호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하체를 나눴던 게 일체화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승마를 해도 여기까지가 위의 부분과 동일하죠. 그리고 앉아야 하니 뒤쪽은 갑옷이 아니라 옷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전면을 방어한다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갑옷 디자인 들어가게 됩니다. 16세기 말부터 등장한 총기병, 그리고 18세기부터 지금에 이뤄서는 이제 갑옷은 일단 무기가 너무 레벨업이 됐어요. 갑옷은 거기에 따라가려면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죠. 이제 형식이 조금 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17세기 후반에는 몸통하고 헬멧만 쓰는 방식의 키레시어 아머 세트가 거의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죠. 지금 21세기에도 반탄복, 반탄 헬멧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움직임이나 기동성 편리하기 위해서 약간 두꺼운 천이나 이렇게 입는 우리의 군복이 이어져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부터 17세기 그리고 18세기 그리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갑옷이 이제 황금기를 완성형을 찍다가 점차 반탄으로 바뀌면서 이제 파츠가 덜어내는 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계열의 갑옷은 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갑주가 바로 이 찰갑 스타일입니다. 이 몽골군이 특히 찰갑을 많이 적용했고 싸웠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당나라,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까지도 찰갑을 위주로 많이 의상 디자인 들어왔습니다. 찰갑의 특징은 일단 체인 아머만큼 편합니다. 그리고 혼자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0년도의 일본 갑옷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갑옷의 느낌하고 완전 다르죠. 이때는 갑옷의 형식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죠. 찰갑입니다. 네, 근데 이걸 보시면 되게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 보이죠. 이게 생각보다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편한지 굽힐 수 있고 앉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깨 방어구 조금 파츠를 나눠서 부착하죠. 전완근 보호대. 저희가 전완근 보호대는 여기서는 장갑과 함께 여기까지 통짜로 하나로 돼 있다 볼 수 있죠. 가운데는 벨트로 고정. 그래서 손이 돌아가면 전완근 보호대도 같이 돌아간다. 그리고 벨트로 상하체를 구분을 해줍니다. 이제 컨셉 원화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통짜로 하게 되면 허리 구간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어디가 허리인지 몰라요. 이런 벨트를 한 번만 딱 넣어주면 허리가 어딘지 알고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허리 포인트, 벨트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목 부분, 그리고 투구 관련해서 체인 아머와 반패, 둔기 이런 식으로 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제 찰갑옷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봤을 적에 혼자 입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그리고 편리성이 좀 뛰어납니다. 움직임이 확실히 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는 찰갑을 더 많이 애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아머를 근데 대부분 모르거나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간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리게 된다면 갑옷이 조금
많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사적인 갑옷의 특징을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던 디자인들이 이렇게 요게 고증에 맞춰져서 디자인됐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